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날 많지 않으신가요? 잠은 분명 잤는데 일어나자마자 좀 더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부터 드는 아침. 예전에는 금방 움직였던 몸이 요즘은 한 박자 늦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떤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주 멀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니고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사실 힌트는 이미 매일 밥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굳이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없는 재료,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음식.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평범한 재료입니다. 왜 이 음식이 예전부터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왔는지, 그리고 50대 이후의 몸에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내일 식탁에서 이 재료를 보게 될 때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건강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익숙한 재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마늘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음식도 아닌 아주 평범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어릴 적부터 김치 속에 들어있었고, 찌개를 끓일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늘 당연하다는 듯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늘을 곁에 두고 살면서도 그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은 막연히 들어왔지만 정확히 왜 좋은지, 언제부터 그렇게 여겨졌는지는 굳이 궁금해하지 않았던 음식. 마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평범한 재료를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에 가까운 음식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에게 마늘이 빠지면 집단으로 일을 멈췄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마늘은 체력을 유지하고 병을 막는 데 꼭 필요한 식품이었습니다. 동양에서도 마늘은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몸이 차가워졌을 때, 기운이 떨어졌을 때 마늘은 몸을 덮이고 기운을 보하는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지금처럼 숫자나 연구 결과는 몰랐지만 먹고 난 뒤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오래된 경험들이 조금씩 과학의 언어로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생성되는 이 성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에 대응하고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리신은 혈관과 면역에 깊게 관여합니다. 혈관이 서서히 탄력을 잃어가고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시기에는 이 성분의 역할이 더 또렷해집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몸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보다는 서서히 조용히 예전과는 다른 상태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마늘은 강하게 작용하기보다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쪽으로 힘을 씁니다. 그래서 마늘의 변화는 먹자마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몸이 덜 피곤해지고 회복이 조금 빨라졌다고 느껴질 때 그 변화의 뒤에는 늘 마늘 같은 익숙한 음식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저 늘 먹던 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조용히 받쳐주는 음식으로 마늘을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겉으로 보이는 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안쪽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혈관입니다. 젊을 때는 말랑하고 탄력 있던 혈관이 해마다 조금씩 굳어가면서 피가 흐르는 길도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프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혈압 수치가 예전보다 조금 높아졌다는 말을 듣고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콜레스테롤 숫자가 눈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늘은 아주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마늘은 혈관을 억지로 넓히거나 숫자를 급하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혈관 안쪽 환경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하게 낮아지고 혈관의 탄력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마늘이 치료보다는 관리에 가까운 음식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늘이 약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먹자마자 몸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은 몸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조용히 천천히 환경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늘 뒤늦게 체감됩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숨이 덜 가쁘고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덜 무겁다는 느낌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장년 이후 건강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갑작스럽게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것보다 크게 티나지 않아도 오래 유지되는 변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늘이 혈관에 주는 도움은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우리 몸의 흐름을 지켜주는 역할. 그래서 중장년 이후일수록 마늘은 더 의미 있는 음식이 됩니다. 예전에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던 분들도 요즘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기침이나 몸살이 예전보다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 쉽지만 몸 안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면역 체계의 균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면 무조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면역이 너무 약해도 문제고 너무 예민해도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마늘은 이 균형을 맞추는데 조용히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마늘 속 성분들은 면역세포를 무조건 자극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는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쓸데없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은 면역을 마구 끌어올리는 보조제와는 다릅니다. 몸이 외부 자극을 만났을 때 과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마늘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을 관찰한 연구들에서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비교적 적고 걸리더라도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큰 차이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면 몸의 컨디션에는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급하게 먹는다고 해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늘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제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날 챙겨 먹는 음식이 아니라 평소 식사에 조용히 함께하는 방식이
가장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마늘의 진짜 힘은 티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회복이 조금 빨라졌다는 사실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변화. 바로 그런 변화가 중장년 이후의 몸에는 가장 편안한 방식입니다. 면역은 한순간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해야 하는 힘입니다. 마늘은 그 시간을 조용히 함께 걸어주는 음식입니다. 중장년 이후에 느끼는 피로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하루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아니라 충분히 잠을 자도 어딘가 남아있는 느낌의 피로입니다. 몸이 무겁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피로는 근육이나 관절 때문만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먹은 음식이 비교적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됐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해도 하루가 더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눈에 띄지 않게 역할을 합니다. 마늘은 즉각적으로 힘을 내게 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몸의 흐름을 돕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킨 분들 중에는 하루가 조금 덜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같은 하루를 보내도 덜 지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 일어나기 힘들던 분이 식습관에 마늘을 자연스럽게 추가한 뒤 어느 순간부터 아침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아침이 덜 버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알아차릴 만큼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하루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중장년 이후의 건강은 무리해서 힘을 끌어올리는 방식보다 몸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여유를 조금씩 회복하는 방향이 더 잘 맞습니다. 마늘은 바로 그 여유를 조용히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피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하루를 견디는 힘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생활의 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늘이 만드는 변화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더 많이 먹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일수록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마늘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몸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위장 기능이 예민해지고 소화 과정도 조금씩 느려지기 때문에 무심코 먹은 음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이 생마늘을 갑자기 많이 드셨을 때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늘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지만 자극이 지나치면 몸이 먼저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 이후에는 조리된 마늘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늘을 익히면 자극적인 성질은 한층 부드러워지고 몸에 받아들이는 과정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볶음 요리에 들어간 마늘, 찜이나 국물 요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마늘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굳이 특별한 방법을 찾지 않아도 평소 식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으로도 마늘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양이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은 마늘을 조금 넣고 내일은 잊고 다음 주에 몰아서 먹는 방식보다는 매일의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몸에는 더 잘 맞습니다. 마늘은 몸을 놀라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생활에 스며드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조용히 곁에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금씩, 자주, 꾸준히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마늘은 중장년 이후의 몸에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 마늘도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몸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기준 없이 먹는다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미 복용 중인 약이나 몸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은 혈액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식사에 들어가는 정도의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복에 생마늘을 먹는 습관입니다. 간혹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생마늘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방식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장은 나이가 들수록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도 어느 순간부터는 속쓰림이나 불편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늘 역시 몸에 좋다는 이유로 억지로 참아가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양을 줄이거나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장년 이후의 건강은 무언가를 계속 더하는 방향보다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좋은 음식도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많이 챙긴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때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마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두는 것. 그것이 중장년 이후 마늘을 가장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늘은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늘 곁에 있었던 아주 평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늘이 매일의 식탁에서 우리 몸을 조용히 바꿔간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오늘 당장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조금 덜 무겁고 하루가 예전보다 덜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 변화의 뒤에는 마늘 같은 평범한 음식이 묵묵히 역할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장년 이후의 건강은 크게 바꾸는 것보다 작은 습관을 오래 이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늘은 그 시작을 가장 부담 없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삶은 이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분명히 쌓여가는 작은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건강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 마늘이 조금이라도 떠올랐다면 댓글에 마늘이라고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